불륜은 결국 세 가지 실수로 들킵니다. 카카오톡, 삐삐삐삐. 그리고 당신의 변화된 행동.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쉽게 물어보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불륜이 어떻게 발각되는지, 그리고 그 법적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휴대폰에서 울린 알림음.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 순간 당신의 세계는 무너집니다. 제가 부부관계를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불륜은 영원히 비밀로 남지 않습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될수록 발각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죠. 오늘은 그런 발각의 순간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법적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는 완벽하게 증거를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글 타임라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같은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디지털 흔적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불륜의 발각은 대부분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째, 디지털 증거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이 대표적이죠. 둘째, 물리적 증거입니다. 차량 블랙박스나 CCTV 영상, 호텔 영수증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행동 패턴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늦은 귀가가 잦아진다거나 외모에 신경을 더 쓰기 시작한다거나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여기에 해당되죠. 이런 발각의 순간이 오면 어떤 법적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불륜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대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가장 흔한 불륜 발각 경로는 단연 디지털 증거입니다. 그 중에서도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이 가장 대표적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40대 중반의 남성 의뢰인이었는데 10년 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직장에서 만난 여성과 불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우 조심했다고 생각했어요. 카카오톡 대화를 매일 삭제하고 따로 비밀번호를 설정해두기도 했죠.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카오톡 알림 미리 보기의 기능이었죠. 어느 날 그가 샤워를 하는 동안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고 아내는 우연히 오늘 밤에 또 만날 수 있어요 라는 미리 보기 문구를 보게 됐습니다. 그 작은 실수 하나가 10년 넘은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된 거죠. 이런 일은 정말 흔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디지털 흔적은 어딘가에 남기 마련이에요.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해도 백업 파일이 남아있을 수 있고 심지어 상대방의 휴대폰에도 그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또 다른 디지털 증거로는 구글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고 위치 서비스를 켜놓은 경우가 많죠. 이 경우 구글은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한 의뢰인은 남편이 매주 수요일마다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우연히 남편의 구글 계정에 접속하게 됐고 타임라인을 확인해보니 출장지가 아닌 모텔에 정기적으로 방문한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흔적은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 계정을 만들어 소통한다고 해도 그 계정에 로그인한 기록이나 브라우저 히스토리가 남을 수 있죠. 제가 만났던 한 의뢰인은 남편의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자동 완성 기능으로 인해 비밀 이메일 계정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그 작은 디지털 흔적 하나가 모든 것을 드러낸 거죠. 소셜미디어도 위험합니다. 아무리 비공개 계정을 사용해도 공통 지인이나 알고리즘의 추천으로 인해 발각될 수 있어요. 한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의 회원님을 위한 추천 기능을 통해 남편의 불륜 상대를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그 계정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도 올라와 있었죠. 이런 디지털 증거들이 법정에서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모든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개인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 안정한 증거 수집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스러운 정황을 바탕으로 배우자를 추궁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자백을 녹음하거나 사실확인서 형태로 받아두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법적 위험이 적습니다. 디지털 증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물리적 증거입니다. 그 중에서도 차량 블랙박스는 의외로 많은 불륜 사례를 밝혀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곤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는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차에 타는 장면을 발견한 거죠.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블랙박스를 아내의 안전을 위해 남편이 직접 설치했다는 점입니다. 블랙박스는 영상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의 소리도 녹음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죠.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 심지어는 더 은밀한 소리들까지 모두 녹음될 수 있습니다. 한 의뢰인은 남편의 차 블랙박스에서 남편과 다른 여성이 나누는 애정 표현과 함께 있는 소리를 듣게 됐고 이것이 이혼 소송의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호텔이나 모텔 영수증도 중요한 물리적 증거가 됩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 남은 기록 또는 실물 영수증이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죠. 한 의뢰인은 남편의 양복 주머니를 정리하다가 모텔 영수증을 발견했고 그것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심지어 주차 위반 딱지가 결정적 증거가 된 사례도 있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갔다고 했는데 집 근처 모텔 앞에서 발급된 주차 위반 딱지가 우편으로 도착한 거죠. 이런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물리적 증거 중에는 영수증이나 선물도 포함됩니다. 갑자기 집에 없어진 고가의 물건이나 설명할 수 없는 큰 금액의 지출이 의심을 살 수 있죠. 한 의뢰인은 남편의 지갑에서 여성용 액세서리 구매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선물한 적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작은 영수증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순간이었죠. 이런 물리적 증거들도 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차량 블랙박스의 경우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그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명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발각 경로인 행동 패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배우자들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대부분 맞습니다. 불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 변화를 보일까요? 먼저 귀가 시간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야근이 잦아지거나 주말 출근이 늘어나거나 친구 모임이 빈번해지죠. 한 의뢰인은 20년간 한 번도 골프를 치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주말마다 골프를 친다고 나가는 것을 의심했고 결국 그 골프장이 불륜녀의 아파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다거나 패션 스타일이 바뀐다거나 향수나 화장품에 투자하기 시작하죠. 한 의뢰인은 평생 면도만 하던 남편이 갑자기 피부과를 다니며 관리를 받기 시작했고
이것이 불륜의 신호였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패턴도 크게 바뀝니다. 갑자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거나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가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행동이 나타나죠. 한 의뢰인은 남편이 갑자기 휴대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고 알림음을 항상 무음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성관계가 줄어들거나 반대로 갑자기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하죠. 대화가 감소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불륜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 패턴의 변화는 그 자체로 법적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죠. 많은 의뢰인들이 이런 행동 변화를 느끼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불륜 사례가 제3자의 제보로 발각됩니다. 때로는 불륜 상대방이 직접 배우자에게 알리는 경우도 있죠. 제가 상담했던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는 아내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문자 한 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온 그 문자에는 남편과 다른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당신 남편이 나와 2년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알고 보니 그 여성은 남편이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복수심에 아내에게 모든 것을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3자의 제보는 때로 익명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회사 동료나 이웃, 심지어는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가 익명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죠. 한 의뢰인은 우편함에서 당신의 아내가 우리 남편과 불륜 관계입니다라는 내용의 익명 편지를 발견했고 그것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불륜 상대방이 직접 성관계 동영상이나 은밀한 대화 내용을 배우자에게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미안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법적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 액수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제3자의 제보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륜 상대방이 직접 증거를 제공했다면 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증거의 취득 과정이 적법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제 불륜이 발각된 후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륜이 명백히 증명된다면 법원은 대부분 이혼을 허락하고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불륜의 지속기간, 정도,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불륜 상대방에 대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방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이는 불륜 상대방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한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남편의 불륜이 발각된 후 아내는 남편과 불륜녀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에게는 5천만 원, 불륜녀에게는 3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죠. 특히 불륜녀가 아내에게 직접 도발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 위자료, 액수를 높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다른 형사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륜 과정에서 가정 재산을 유용했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 의뢰인의 남편은 불륜녀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했는데 이 돈이 가정 공동 재산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됐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거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거나 개인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수집은 항상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륜의 법적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심리적, 사회적 영향입니다. 불륜이 발각되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배우자는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 우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한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후 6개월 동안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의 불륜으로 인한 가정 불화는 자녀들의 정서 발달과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의뢰인의 고등학생 자녀는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등교를 거부하고 심리적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도 심리적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책감, 자기 혐오, 사회적 낙인 등으로 고통받게 되죠. 한 의뢰인은 불륜 사실이 알려진 후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받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불륜은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죠. 특히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요즘은 불륜 사실이 빠르게 퍼질 수 있어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륜 이후의 관계 회복은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상담과 치료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양측의 진정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한 의뢰인 부부는 남편의 불륜 후 1년간의 부부 상담을 통해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하려는 노력, 그리고 아내의 용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륜의 상처는 깊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불륜이 어떻게 발각되는지, 그리고 그 법적, 심리적, 사회적 결과는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불륜은 결코 영원히 비밀로 남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완벽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미리 보기 메시지, 구글 타임라인의 위치 기록, 차량 블랙박스의 소리, 이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해주죠. 법적으로도 불륜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는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는 역으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불륜의 대가는 매우 큽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륜을 의심하고 계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서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륜 이후의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혼자서 하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륜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과 욕망이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인 결과를 깊이 생각해보세요. 가족의 행복, 사회적 신뢰, 법적 책임,
이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그 결과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